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가 어제 누워서 방송을 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항상 방송할 때는 정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집중하고 눈앞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죠. 아, 또 소문에 의하면은 정장을 입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그럼요. 항상 저는 목욕제기하고 딱 앉아가지고. 마치 리포터 하듯이. 왜냐면 제가 그 전날 그 김프로쇼를 편집하느라고 새벽 3시쯤 편집이 끝나가지고 그때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예. 아, 근데 우리 또 무지막지한 김엄마가 또 새벽 5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깨우시니까. 쥐가 5시에 전화하라고 해놓고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하여간 안철수 전 후보의 그 입장 발표도 아주 기습적으로 있었지만은 근데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딱 예상한 만큼 얘기를 했고요. 또 참 기가 막히게 꼼꼼하게 3시 반 시간에 또 해주셨잖아요. 예. 안랩의 주가를 또 고려했다. 이런 해석들이 분분하던데. 예. 충분히 그렇게 볼만도 하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제 굉장히 크게 실망을 좀 했습니다. 안랩 주가 때문에 3시 반에 기자회견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아는 분도 있겠지만. 아, 그거는 이제 이완배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개괄적인 것만 설명드리면 어쨌든 이제 주가가 출렁거릴 거니까요. 한참 주가가 올랐을 때보다 지금 한 3배 가까이 빠진 상태잖아요. 예. 기자회견이 있으면 당연히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예. 오늘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일이라도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주가를 걱정할 때냐고요. 국민의당, 예,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후보 부부가. 전 이 두 분이 국민의당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두 분이 국민의당을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그런 자기 회사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계 은퇴? 이런 카드를 꺼낼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가지고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중간중간 요약된 것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길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발표했던 사과문 전문을 제가 쭉 뽑아가지고 보면서, 요거를 한 5문장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예. 핵심만 추려봤더니 5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충격받았다. 사과드린다. 근데 두 번째는 지금까지 못 나온 이유가 있었다.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만든 당이 사실 대단하거든. 근데 물론 신생이라서 조금 부족한 건 있다는데 어쨌든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조용히 숨어서 내가 지내겠다. 근데 국민의당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껏 질책해라. 정계 은퇴는 없다. 5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요 골자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사과문을 보면서 사과문에 결정적으로 들어갔어야 할 4가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4가지가 뭔가를 이제 가만히 좀 보니까 일단 처음으로는 죄송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가 죄송한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16일 동안 생각을 했으면 보름 넘게 본인이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고 이런 것이 부족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한 문장 조금 얘기를 하려다 만 게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제 한계고 책임이다. 뭐 요 정도 얘기한 거 언급한 거 말고는 뭐가 죄송한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도의적인 책임만 천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을 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과를 하는데 도대체 사과의 내용이 전혀 없었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과문에 보면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사자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문준용 씨를 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준용 씨만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본인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분들께 죄송하고 선거를 같이 치렀던 동료 정치인들에게 사과드리고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는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했으니까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문준용 씨다라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이 일로 문준용 씨만 피해를 봤습니까?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를 봤죠. 그렇죠. 그리고 무고죄로 또 고발을 당한 추미애 대표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갑론을 막 벌이면서 했던 민주당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맞는데 예. 사건의 피해자조차도 본인이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과문을 통해서 저실하게 드러났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과에 따른 행동이 전혀 없어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을 그럼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반성과 성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시간을 가지면 되는 문제인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쉽게 예를 들면 남녀가 뭐 사귀다가 한쪽에서 지금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교도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떨어져가지고 생각을 좀 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사과문 말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많다는 거를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는지 안 책임져 왔는지 그걸 누가 물어봤습니까? 본인이 떳떳하다 그러면 굳이 이런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데 예. 본인이 속된 말로 좀 후달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를 모두가 느끼고 있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변명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걸 넣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외부적으로 그래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제가 지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없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 그 당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하다못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예. 당 관계자들이라도 전부 다 소집을 해가지고 불러서 전후 관계를 따져 묻고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해가지고 뭐 받아내고 이유미 씨야 구속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관계자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밤이 새도록 묻고 또 묻고 캐묻고 뭐 가져오라고 그래서 확인하고 뭐 이러면서 본인이 그거를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본인 말에 따르자면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본인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떳떳하잖아요. 근데 전혀 누구를 부르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 뭐 답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보름이 넘게 있다가 전혀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나와가지고 아 저도 충격받았는데 아무튼 그냥 시간만 좀 가질게요. 정계 은퇴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으니까 정계 은퇴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한 거에 대한 내용도 없고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사과에 따른 행동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책임감이나 의지도 전혀 없는 이런 식의 사과문을 도대체
보름 만에 나와서 왜 발표를 하는 겁니까? 정말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어서 그럴 것이라고 뭐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미루어 짐작은 했었지만 예. 정말 어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사과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씨가 나는 건재하다. 어떻게든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의 후퇴는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국민에게도 과연 의미가 있는 기자회견이었는지 이 부분은 잘 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앞으로 정치 하건 말건 이게 국민의 관심사입니까? 아직도?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지금 하고 들어간 상황이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가지고 뭐 국민의 열망이 다당제를 만들어냈다고 막 하는데 아니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 한 3%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당제를 사람들이 뭐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왜 책임을 안 지고 저렇게 다들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신 건데 아직도 옛날 얘기하면서 국민의당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의미가 많은 당이고 정말 훌륭한 당이니까 뭐 이러면서 지금 전혀 딴소리를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는 들어간 상황이라서 야, 이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정말 본인 식대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앞으로 뭐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유의미한 발언은 아니죠? 뭐 의미 없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불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전 밑밥 정도 깔아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예. 왜냐면 본인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불려가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찰 수사도 받겠다라고 밑밥이라도 깔아놔야지 하는 정도만 의미를 갖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뭔가 정말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일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고 본인은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가 어쨌든 저질러진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마무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저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냥 뭐 부르면 가고요. 뭐 그냥 어쨌든 시간 좀 갖고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도 본인이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뭐 책임을 지는 행동을 내놓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밑에서 사퇴 압박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기자회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린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비판이 심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뭐 하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뭐 그거에 못 이겨서 이제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나와서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나마나한 얘기를 그냥 하고 들어가면서 또 비난을 막 받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은 수사하는데 훨씬 부담을 덜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는 경우는 전 국민적으로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거나 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을 느끼죠. 네. 근데 이번 건은 사실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된 데다가 안철수 전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전혀 안 했어야 할 만한 뭐 이런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것 때문에 여론은 더 차가워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문 때문에라도 뭐 안철수 본인을 소환하는 거에 있어서도 검찰은 전혀 아무런 부담감을 이제는 안 느낄 그럴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래요. 이제 진짜 주목되는 것은 안철수의 입장이 아니라 안철수 입장에 따른 국민의당 내부의 그 동향 아니겠어요? 안 대표님의 말씀으로 이 사태는 수습될 것이니까 우리는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자, 이렇게 생각할 당원이 얼마나 있을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일단 오늘 두 사람에 대한 동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저녁부터. 예. 이 얘기인즉슨 이제 대질신문을 통해 가지고
공명선거 추진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하고 김인원 부단장 같은 사람들, 또 이용주 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예. 그러면 이준서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더 윗선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검찰이 주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전방위로 사람 불러다가 이제 거침없이 수사를 막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면 여기서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적어도 두 번째 발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5월 5일날 발표를 하고 두 번째에 제보자가 뭐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할 때는 적어도 거짓이라는 거를 알았다고 검찰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이준서만 알고 그냥 했을 것이냐. 다른 사람도 미필적 고의 내지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 상황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두 명이 더 문제가 돼서 걸려들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정말 어떻게 돌아올 수 없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뭐 출구 전략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최고위층이라도 여기까지 연루됐다라고 아예 자기들이 먼저 밑장을 깔면은 이 파문이 그리 크지 않을 텐데 지금 뭐 이유미 혼자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1명 잡혀가고 2명 불려가고 3명 논란에 휘말리고 이러면 이제 국민의당은 거의 선동열 방어율 수준의 지지율로 추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파문 논란 이게 사실 정말 지랄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수습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애초부터 이유미 단독 범행이다라고 일종의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수사는 이제 김성호, 김인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었던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실무자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면 이용주 의원까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점쳐볼 수 있을 거고요. 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다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리고 발부가 된다 이러면 이용주 의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거나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뭐 기각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냥 마무리가 되고 국민의당은 지금 있는 정도의 내상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알았느냐 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요 며칠 상간에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용주 의원 정도까지로 올라가면 국민의당은 정말 문 닫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뭐 의원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 탈당해가지고 나오지 않겠어요? 굉장한 탈당 러시가 이뤄질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상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당 존립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탈당 러시가 이루어져서 20석도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뭐 국민의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뭐 19석이라도 말이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유미 동생은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보자 그러면 뭐 형제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이렇게 직계 좀비속의 경우에는 동시에 구속을 시키지 않는 뭐 그런 관례도 없지 않다고 보이고요. 최순실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유라에 대해서 불구속했듯? 뭐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들, 딸 아니면 뭐 형제 뭐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거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현격히 떨어져서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될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유미 씨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유미 씨의 동생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거나 뭐 얘기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거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준서 씨가 구속이 됐고 이유미 씨 동생은 구속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말을 맞출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봤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유미 씨는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이준서 씨가 말을 맞추거나 뭔가 도주의 가능성은 좀 떨어질 테니까요.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지금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이 얘기인즉슨 법원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공범으로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을 좀 차단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 내부에서 더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본 거거든요. 근데 이유미 씨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당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당 사람들과 논의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을 맞출 이유미 씨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적극적으로 수사에 잘 협조하고 뭐 얘기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보면 뭐 굳이 구속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준서 씨가 구속된 것은 반대로 이유미 씨하고는 어차피 말을 못 맞추니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파급력이 큰 뭐 이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김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은근히 팬이 많대요? 그런가요? 저는 아직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네가 푼 알바 같아요. 제가 무슨 알바를 풀 만한 뭐 계제가 되나요? 우리 SBS 있을 때 마지막 취재한 게 아마 이 국정원 그 선거 개입 사건 그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쓰면 제 기사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했는데 그 댓글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였거든요. 너 개인적으로 만나면 두고 보자. 뭐 오늘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무슨 팬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뭐 또 이렇게 또 너 잔뜩 김프로를 죽여 세웠다가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음모의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나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요. 저도, 이런 반전이 다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유라가 원래 안 나간다고 했는데, 변호인과 뜻을 같이 해서 안 나가기로 했는데, 돌연 재판 당일에 아침에 특검에다 연락해서 차를 대기시키고 한동안 잠적하더니 재판정에 딱 하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 김진동 부장판사조차도 출석하기 30분 전까지 전혀 뭐 출석 사실을 몰랐을 정도였으니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출석을 한 것이라서 뭐 하여튼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는 하죠. 어떻게든 그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최순실 씨 측이 그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럼요. 이 정유라 씨만 하더라도 도대체 제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하란다고 그 말을 듣고 뭐 이런 성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새를 보면 뭐 특검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 설득에 못 이겨서 본인이 출석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출석을 한 모양새를 보면 본인이 특검에다가 얘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검찰 설명은 들으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어쨌든 정유라 씨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메시지가 두려울 때는 항상 하는 방법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한 정유라 씨가 검찰 협박에 못 이겨서 나온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한 것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걸 빌미로 출석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정유라는 최순실 박근혜와 함께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삼성 측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가족이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뭔가 이렇게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 가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같은 편일 수밖에 없고 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세 축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재판이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둘이 거의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죄를 받아야 상대편도 당연히 무죄를 받는 구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 진행을 증언을 전부 다 거부하는 상황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흔히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있으면 아주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삼성으로서는 지금 액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상 거의 모험에 가까운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당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모양새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순실을 혼자서 다 한 것으로 하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정유라가 삼성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다 했고 그래서 본인들은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다. 그리고 우리는 승마협회 차원에서 정당하게 지원을 했던 것이고 소유권도 넘긴 게 아니어서 뭐 매매계약서가 나중에 무슨 효력이 없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그냥 승마협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지원을 여러 사람한테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를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더라. 이런 구도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정유라 씨가 진술을 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박상진 전 사장하고 황성수 전 전무하고 최순실 씨하고 코펜하겐에서 만났다는 말을 엄마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삼성이 왜 나만 지원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야 시끄럽다 그런 얘기 저 하지 마라라고 이제 짜증을 내기도 했고 예. 삼성에서 너만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끄러워지니까 삼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본인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삼성이 지금껏 주장해왔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날 재판에서도 삼성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진 게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언이잖아요. 전해 들은 말이니까. 그렇지. 엄마한테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있었다는 거를 증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전해 들은 거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정유라 씨가 이 모든 특혜 수혜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마 지원의 특혜를 본 핵심 당사자가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을 추측해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본인이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진해서 출석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측에 불리할 만한 증언을 거침없이 한 것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 재판에서 이재용은 상당히 불리하게 될 테고요. 당연히 최순실, 박근혜는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 최순실이나 박근혜 쪽,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증언하는 정유라를 살모사에 비유하면서 격한 그런 어떤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그 사실 이경재 변호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행동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아마 본인은 잘 컨트롤을 해서 전략적으로 상의가 된 내용들을 재판에서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재판에서 그렇게 흔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는 증거가 전혀 없어가지고 재판부가 참고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야 이거는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때릴 게 아니고 증거로 볼 수 있을 만한 무언가 다른 게 생긴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괘씸죄를 받는다는 게 판사들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아예 증언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 판사들이 공의하는 얘기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면 그건 반성을 한다는 뜻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거는 보통 괘씸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은 어쨌든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맞추면 된다 하고 세게 수를 던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한 거를 정면으로 지금 뒤집는 얘기를 한 거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조금 막 곤혹스럽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박근혜 최순실이 그냥 빅엿을 그냥 입에 처묵처묵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니 이제 박근혜는 뭐 지금 발가락이 다쳤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진단서 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더 길게 끌지는 못할 텐데요. 아마도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계시는 게 아닌가. 왜냐면 김용민 브리핑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김용민 씨도 그렇고 아니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못 나올 것 같으면 그 다음 날도 못 나오겠지. 어떻게 그 다음 날은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닌가. 아 그래요. 하여간 박근혜도 지금 괘씸죄 마일리지가 누적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합리적으로 뭔가를 탄핵하거나 반박하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뭔가 나중에 재판이 나오면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해 보이고요. 예. 이경재 변호사가 살모사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격하게 반응을 했던 것은 정유라 씨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재용 박근혜한테는 불리하고 최순실한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이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거예요. 예. 왜냐면 그거는 이쪽이 너무 유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또 가려서 들을 법한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내용은 예. 세 사람 모두한테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최순실 씨가 주장했던 내용도 뒤집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까지 뒤집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불리한 얘기를 본인이 터뜨린 거기 때문에 이 얘긴즉슨 우리 엄마 혼자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거를 막아보겠다는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엄마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중형을 받게 되나 예. 아니면 다 분리해가지고 중형을 받나 중형을 받는 건 비슷할 거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 야. 그러면 적어도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으려면 여기서는 그냥 검찰한테 협조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장시호 씨가 있잖아요. 예. 유일하게 본인들하고 같이 일을 했지만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나마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걸 저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막 얘기하라는 대로 시켜서 얘기를 한다 한들 우리를 같이 보호해주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진행되면 될수록 뭔가 최순실 씨한테 다 떠미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내 아이라도 지키는 게 낫지 여기서 저렇게 해서 엄마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본인이 아마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의 전략은 일정 부분 먹힐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곤란해지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다. 뭐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은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이 양상에 대해서 저항 같은 거 안 합니까? 왜냐면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맨 처음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구속될 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름 힘을 쓸 수 있다라고 본인이 믿고 있을 때니까 예. 내가 들어가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정리하면 좀 잊혀지고 뭐 이렇게 좀 힘을 써가지고 정리를 해줄게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본인은 계속 일관된 주장을 했는데 예. 그 사이에 뭐 탄핵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를 지금 와서 다시 뒤집는다 하더라도 예. 그게 정상 참작이 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어떤 재판은 이미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한 말이 뿌려놓은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를 막 뒤집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다만 정유라 씨는 본인이 이제 본국 송환이 안 됐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길게 지금 늘어져 있는 상황이라 예. 본인은 여기서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판단한다고 하면 지금 최순실 씨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기소가 돼서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유라 씨는 지금 구속영장을 치냐 마냐를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아직 기소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협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여간 지금 최순실은 죽겠네요. 똥줄 타겠어요? 그래도 시설은 제일 좋은 구치소로 지금 옮겼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차원의 저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지금 공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거나 하지 않는 곳을 찾으려다 보니까 아마 구치소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 별다른 뜻은 없다? 배려를 한다든지. 큰 뜻은 없습니다. 지금 배려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시설이 제일 좋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시설이 나빠가지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죠. 네. 앞으로 그 정유라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가늠을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직접 만나보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정유라 씨가 정말 간단치 않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일을 했을 법할 정도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보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나 정유라 씨 공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뭔가 본인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게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고요. 국정원 최근에 SNS 장악 문건 있죠? 네. 그 얘기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완전 원포인트로 취재 지시까지 하시는군요.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이게 난색을 표하는 거 보니까, 이 건으로 출연료 한 10만원, 이 건만, 원포인트로 10만원 이상, 예. 어때요? 거래합시다. 야, 이거 정말 이 염전노의 실상을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그거 알아야지. 야, 정말 이 최저시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출연료하고 상관없이.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니까 제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검찰이 말아먹은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사건들을 사실 다 기억하고 계시거나 내막을 좀 쉽게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쫙 정리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제가 지금 이거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름 특집 공개 방송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프로도 볼 겸. 그런 것도 괜찮네요. 예, 좋아요.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저희는 또 휴가를 가고, 그런. 나도 쉬어야지, 이 사람아, 하여튼,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염전노에게 포커를 하고 있는 갑질의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은 제가 차곡차곡 좀 챙겨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